네, 안녕하세요.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2021년 12월 3일이고요. 한 주의 끝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좀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있어서 지금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나아가서 좀 최근에 뭐 공급망 문제다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뭐 인플레이션이다 또는 뭐 긴축에 대한 뭐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아니면 뭐 또 금리 인상이 내년 6월이 예상이었지만 올해 초로 내년 초로 뭐 당겨질 수도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황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시장을 대처해야 됩니다. 이거 시장 이미 다 뉴스에 나오고 이미 주가 반영 된 다음에 우리가 대응하면 늦어요. 그렇죠? 예상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투자예요. 투자는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져 있는 거를 보고 투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볼펜 하나를 써요. 근데 이 볼펜이 모나미 거예요. 모나미 펜입니다. 다들 아시죠? 모나미 펜. 이 모나미 펜을 쓰고 있는데 이 모나미 펜은 뭐 그 사무실에 딱 봤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 펜만 쓰고 있고, 이걸 썼는데 다른 펜보다 조금 더 이 그 중간중간에 뭐 잉크가 뭐 빠지거나 뭐 이런 부분 없이 매끄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편리하고 가볍고, 그쵸?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나 이거 모나미 주식 좀 알아볼까 하면서 모나미를 검색해 봅니다. 근데 모나미가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살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이미 전주 뭐 6개월 전 또는 1년 전의 가격대를 보고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네, 왜 떨어지는가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모나미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식은 굉장히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미래 가치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종목이나 뭐 시장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이드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주식을 하게 된 이유가 뭐 가장 첫 번째,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돈을 잃기보단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을 벌려고 이 10%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에 대한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내가 며칠 만에 10%의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남들 사니까, 남들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나도 사봐야지, 이런 식으로 주식 하시면요 100이면 100 망합니다.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때도 있겠죠. 수익 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그냥 투자했다가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지 말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 주식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주식 공부할 때 무슨 뭐 수급의 무슨 비율 따져가지고 뭐 어떻게 뭐 재무제표는 어떻게 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거 알아서 주식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 그 관련된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와서 그 숫자 놀이에 흠뻑 빠져 있어야지만 성공하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인정되고 내가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투자를 해야지, 누군가에 의해서 막 그렇게 막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껴서까지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뜬구름 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돈 못 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돈 굴릴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주식으로 여태까지 마이너스 난 게 뭐 고작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갖고 가면 돼요. 적금처럼 갖고 가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갑니다. 주식은 상장 폐지돼서 날라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갑니다. 근데 꼭 상장 폐지될 종목들을 꼭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종목. 예를 들면 뭐 당장에 뭐 다음 주에 뭐 상장 폐지된다는데,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그런 재물을 갖고 있는데 남들이 산다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사는 사람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갈수록 이 주식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만 잘 아시면 절대 잃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비중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남겨드릴 거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 특히나 우리가 장기 투자 종목들이 많죠. 그러면서 배당 종목은 어떻게 구매를 할 건지, 비중 조절과 배당 관련된 종목, 요거 다음 주에 제가 교육 영상을 찍어가지고 좀 남겨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벌써 이 얘기 하다가 지금 뭐 영상 끄신 분들 많으실 건데, LG전자, LG 계열사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게 파헤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LG 계열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네, 맞네 하면서 박수 치실 분들도 있어요. 자, 이 말을 탁 치실 분들이 있을 건데, 자, 오늘 그 LG그룹 계열사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관련돼서 자,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건지 시장 브리핑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잡소리가 좀 많았어요. 자, 일단은 오늘 12월 3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월 3일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2.15% 코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오늘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2.1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150 지수는 2.44%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2.15%, 2.44% 상승 마감했고, 강하게 상승한 겁니다. 2%대면.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종합지수는 오늘 804개 종목이 상승했고, 상한가 3개 종목 나왔죠. 그리고 하락은 95개 종목,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겁니다. 오늘 또 하락 출발하길래 에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회원님들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지만,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죠. 근데 이게 12월 초 들어서부터 담기 시작하는데 10월 11월까지 연기금이 샀다 뺐다 하는데 빼는 물량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연거래일 정도 계속 연속거래일 좀 계속 매도를 했고, 그런데 연기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분명히 12월부터는 매수세로 전환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연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연기금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쵸? 이 연기금이 결국엔 배당주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배당을 그만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연금 또 뭐 뽑아내고 주고 돈을 순환시키고 거기에 따른 수익으로 연금을 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1월에는 다시 연기금의 물량이 다시 뚜루룩 떨어지겠죠. 항상 이 패턴이 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1월에 당장 연기금 정리하느냐, 그거는 뭐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2월, 3월. 올해 2월, 3월에도 갑자기 뭐 장 연초에 막 이렇게 지수 상승하고 있다가 갑자기 좀 곤두박질쳤어요. 이 뭐 연기금 갑자기 막 팔면서 뉴스에도 나왔죠. 연기금 뭐 기관 앞에 가가지고 막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너희들이 정리해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기관 머리 꼭대기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연기금이 들어오는 시기 제가 12월이라고 했고, 만약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12월부터 지수 반등할 거니까 어차피 기다리라고 몇 번 말했습니다. 몇 번. 이거를 뭐 믿는 사람들은, 저를 진짜 믿고 따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시장도 안 보세요. 그냥 제가 그냥 쓴 글만 딱 보고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네, 뭐 갖고 갑니다. 왜 갖고 가는지 설명 딱 들으면은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이게 시장을 보는 사람과 시장 안 보고 기업만 분석하는 사람들이랑 틀려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랑 이코노미스트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이나 뭐 시장 상황도 브리핑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반영을 하지만,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결국에는 숫자예요. 숫자. 기업이 내는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뭐 PER과 PBR 뭐 등등등등 뭐 재무제표를 기업해서 퍼센티지 YOY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뭐 몇 프로가 증가했고, 이거를 목표 주가를 이만큼 상향해야 된다 또는 하향해야 된다. 리레이팅이다. 뭐 증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애널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놓는 게 애널리스트들이래요. 그쵸? 맞죠?
근데 이코노미스트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지수를 분석하고 시장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머리 아픈 시기가 바로 지금이죠.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이다, 여기에서 지수가 연내 뭐 2008년도, 2017년도, 뭐 15년도 뭐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세계 경제 지수가, 경제 전망이 또는 뭐 고용자가 뭐 이런 거를 다 통틀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과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기업도 분석하고 시장도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혼동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서 기업은 얘는 무조건이야, 얘는 오를 거야 라고 했지만 지수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는 저희 전문가들도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시장 다음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돌팔이죠. 예, 약 파는 거죠. 약 파는 거. 그런 거는 뭐 누구든지 다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냥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은 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 이유야 어떤 것든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예측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상황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지수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한테 욕하실 분들이 있어요. 뭐 욕하시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거는 모든 사람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다 100명이 쭈르륵 앉아가지고 장중에 뭔가를 막 쳐가지고 장중에 수익을 만들으래요. 거기에서 수익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익을 되려 떨어뜨리는 사람, 또는 거기에서 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나뉠 거예요. 일단은 투자하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게 성격이나 유형 따라, 우리 요즘 또 뭐 MBT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워낙에 밝고 긍정적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ENFP인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뭐 좀 되게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개방적인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건 성격에 따라 틀린 거예요. 성격이나 또는 보는 시야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굳이 제 말이 100% 맞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시장과 기업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뭐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자, 코스피 시장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시장은 전 4거래일 연속 음봉에다가 양봉으로 전환됐지만 그 다음 장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2.98%까지 빠졌습니다, 저가가. 그러니까 제가 2830 구간까지는 빠질 거라고 했는데 2830을 뚫고 2822포인트에서 저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박스권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박스권이었습니다.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쵸? 이 부근, 여기. 이거 지금 화면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땡길게요.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갔어요. 깨면서 다시 박스권 위로 올라온 상태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이제 3050포인트 또는 3028포인트 이 구간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첫 번째 악재 중에 하나, 우리가 최근 들어서 뉴스 시황 뭐 하나 뭐 뜬다고 하면은 바로 시장이 반영이 되죠. 자, 예를 들면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40대 부부가 나이지리아에 그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넘어갔다가 귀국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백신을 맞았다라는 이유로 백신 패스 뭐 이런 제도를 참 멋같이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방역 택시가 아니라 지인의 차량을 이용을 해서 집으로 귀가 조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또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자, 이 여파로 인해서 어떻게 빠졌나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 여파로 지금 빠지지 않았죠. 이 여파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뭐 뉴욕에도 지금 그 오미크론 그 확진자가 지금 나왔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세계 시장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바이러스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이야기들이 다 틀려요. 지금 오미크론이 우리한테 온 건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친 소리라고 있네 라고 하면서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뭐 제가 뭐 그런 제약 쪽 바이오 쪽에 대한 그런 뭐 기술 학자도 아니고 뭐 연구진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이지만 일단은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이겨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예전에 코로나 나오기 이전부터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지운다. 그러니까 즉 이 바이러스의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투약해 가지고 그거를 살게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더 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거기와 그 바이러스와 상극되는 그 바이러스를 투약해 가지고 인체에 큰 이상이 없게끔 항체 그 뭐죠? 그 백신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바이러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불 전쟁이라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북에서 우리 부대에 있을 때 항상 그랬거든요. 북쪽에서 불을 지펴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불을 딱 지핍니다. 우리 쪽에서도 불을 지펴요. 그럼 그쪽으로 이제 타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불이랑 불이 딱 만나면 소화가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오미크론이 지금 감염률은 높은데 지금 치명률이 낮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된 것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뭐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진단키트도 되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뭐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거는 정말 저도 입조심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우리는 예측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LG그룹 얘기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코로나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여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시장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968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자, 그러면 시장은 2968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종합지수는 1000포인트 가까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추가적인 하락 자리를 또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박스권 밑에서 놀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자리에서 자,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냐? 2900 라인에서 2850 구간, 요 구간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내려올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와도 이제 큰 여파는 없어요. 천천히 내려올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죠. 이 반등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대량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호황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제부터 반등 시작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12월 한 달 내내 물려있는 종목들은 가급 좀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계속 말하면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한 4시간? 좀 많이 할 때는 진짜 5시간까지도 이렇게 계속 떠들었어요. 저희 그 회원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그러면서 이 종목이 궁금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막 부수적인 것들 막 있죠. 그러니까 뭐 하루 왼종일 그거 보면서 공부만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만 하니까 이거를 떠들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데 뭐 생방송 나가면 생방송은 방송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떠들지도 못하고 제가 뭐 이것저것 말하고 있으면 그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해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제가 좀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게 우리 소통하는 회원님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즉각적인 질문도 받고 할 건데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종목들이 같이 한꺼번에 덩달아 오르겠지만 가장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아직까지도 NFT랑 메타버스가 지금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나 OLED 그리고 카메라 모듈 시장이 조금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화장품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빠르게 진행할게요.